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 조정이 마무리되는 모습이 1차적으로 나온 상황이에요. 자, 지난 영상에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그어놨던 지지 구간입니다. 즉 정확하게 이 위치에서 자, 시장 지지가 나왔고 그 이후에 지금 반등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금 불안하신 거는 여기까지만 단기 반등이 나오고 끝나는 거는 아닌가 라는 걱정들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 단기 이평선에 지금 맞닿아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시장이 즉각적으로 무너져 내린다, 즉 반등을 쭉 이어가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무너져 내린다고 한다라면 자, 오늘 요 단기 이평, 오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가 기준으로 오늘부터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장이 이거를 돌파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자, 이 위치에서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이 두 개의 장단기 이평선 사이에서 조금 횡보하면서 시간 조정을 가져가는 모습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게 아니라 내일 기준으로 종가 돌파가 나온다면 1차적으로는 1주에서 2주 정도, 자, 제가 볼 때는 거래일로 한 10일 정도, 한 8일에서 10일 정도의 어느 정도의 완만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통해서 자, 이 부분이 돌파되는지를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돌파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한 8일 정도에서 10일 정도의 자, 스윙 투자 기회가 또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시장은 대응 원칙으로 대응을 해 나갈 때 가장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차적으로 지지가 나온 구간에서 말씀드렸듯이 무너질 때는 현금 보유를 늘려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반대쪽으로 지지가 나왔을 때는 비중을 조금씩 실어주는 그러한 식의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자, 요 구간에서 지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다만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실 이유는 자, 요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요게 금방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닐지라는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그래도 안심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은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정배열, 즉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이 이러한 모습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정배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단기 이평선 매물대밖에 없고 오히려 하방으로는 장기 이평 지지 구간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배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구간에서 즉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1차적인 지지 구간, 이전에 저항으로 작용하던 구간이 자, 지지 구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오늘 막 확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평을 맞고 확 무너져 내리지 않고 어제처럼 보합권에서 시작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자, 이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완만한 한 8일에서 10일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시장이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짜주시면 될 것 같아요. S&P 500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단기평을 이미 어느 정도 돌파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자, 반도체 같은 경우랑 지금 기술주 같은 경우가 조금 이 부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뭐 S&P 500이 이 부분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간다고 한다면 자, 다른 지수들도 유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단기적으로 하방이 컸기 때문에 그런 영향일 수도 있어서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평이 위쪽에 있고 장기평이 하방에 있는 경우에는 위로 미는 에너지가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해주신다면 예외적으로 오늘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가 2주 정도의 다시 스윙의 기회가 오는 시장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배 레버리지를 살펴보면 자, 전체적인 시장 지수와 유사한 모습 보이고 있고, 자, 말씀드렸던 지지 구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매도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행히 그 부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손실을 보신 분들은 이득
그 손해분을 많이 만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윙적으로 봤을 때는 한 2주에서 1주 정도, 즉 10일 정도 뒤에는 어느 정도 장기 입형을 터치하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어쨌든 에너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급한 이러한 V자 에너지로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방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에너지가 조금씩 소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 다음에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한 요 정도의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자, 이 구간에서 내가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이 구간에서 들어갔다라고 해서 모든 전 재산을 여기서 넣는 뭐 그런 식의 좀 극단적인 뷰로 가기보다는 사실 지금은 막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런 이유를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자, 주봉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자, 막 시작하는 단계, 즉 주봉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단계라기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추세가 진행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완만한 상승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뭐 시장이 뭐 대폭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의 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23년도 정배열 만들고 나서 올라갔다가 자, 요렇게 조정의 폭이 상당히 깊었었죠. 자,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연말을 기억하게 된다면 자, 1월, 12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3년을 강력한 상승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장이었다. 그런데 만약 이 1년치 안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실적 때문에 우리가 상승장이라는 실적 아니면 운용사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연말에 운용 실적을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랠리라던가 12월에는 상승을 한다.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 뭐 대주주 세금이니 뭐 워낙 이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조금 제한하는 부분이 있지만 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유롭고 워낙 글로벌한 자금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연말에는 이렇게 올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2024년에 대한 뷰를 대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상승이 올 거다 혹은 대폭락이 올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둘 다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볼 때는 이걸 대폭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봤을 때는 이때 시작한 주가가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면 대상승장이 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여기서 털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털리고 나서 내가 진입할 자신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에게 상당히 자문을 많이 해보시고 그럼 나는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 이번에 이 위치에서 내가 매수하기에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긴 시간에서 봤을 때는 수없이 많은 조정들이 여러분들이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원칙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SOXL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여기서 단기 입형을 지켜냈고 자, 주봉상으로 이렇게 지켜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을 할 것인지 즉 이게 무너지면 나는 손절을 칠 것인지 아니면 또 여기서 돌파를 하고 나면은 매수를 했다가 또 모아가는 장기 보유를 할 것인지 자, 이러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정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투자 성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서 원칙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럼 1차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지지라인이 잡혔다. 그쵸? 요 구간에서 제가 분명히 지지라인이 잡힐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은 상승을 위한 준비는 마쳤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이번에 상승 역시도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냐 8에서 10일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1월 말에 FOMC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 심리는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이슈가 빵 나오고 나서는 자, 그 다음에는 이만큼 임팩트를 주지 못하면 심리상 하락 혹은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즉 어느 정도 이거를 가까이 가면서 시장의 혼조세가 커지는, 변동성이 커지는 걸 고려를 했을 때 한 8일에서 10일 정도의 랠리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오늘 이 부분에서 확 단기 입형 맞고 떨어지는 모습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한 부분 노려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살펴본다면, 자, 어느 정도 돌파가 나올 듯이 하다가 지금 다시 이격도 조금씩 만드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정도로 한 10일 정도를 만든다고 한다면, 자, 이러한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한 부분들 팔로우 해주시면서, 자, 제가 빅스 같은 경우도 1월부터 계속,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빅스가 이격도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만큼의 우리가 안전투자 기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구간은 우리가 안전투자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격도를 좀 더 만드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준다면,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또다시 안전한 구간이 이만큼 생기는 겁니다. 왜냐? 풋과 콜옵션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즉 한쪽이 일단 승리했을 때는 그쪽 방향의 추세를 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막 풀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 정말로 이걸 하나하나 강의로 찍는다고 한다면 저는 좀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건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자,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툭툭툭 말씀드리는 것들이 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채권 같은 경우도 자, 어느 정도 조정 거치고 조금 어느 정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지지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 박스권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제가 여러분께 투자자분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드렸던 게 바로 호재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테슬라를 밀고 올라갈 만한 어떠한 호재 에너지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기차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중국 내에서도 워낙 경쟁이 심해지고, 자,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빠르게 시장에 뛰어들면서, 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압박들, 실적에 대한 불안감, 지금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가져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심을 한쪽 방향으로 뚫어버리는 어떠한 에너지 있는,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뭐 QS 퀀텀 스케이프 같은 경우에 뭐 전고체 실험 결과가 좋다, 뭐 요런 것들처럼 어떤 방향을 뚫어버리는 뉴스라던가 사업의 확장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QS 같은 경우는 말 나온 김에 드리자면, 자, 전고체 좋은 에너지가 나오긴 했지만 워낙 이걸 도전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고, 자, 실용화가 돼서 돈을 버는 과정까지 이어지려면 아직도 한 4, 5년 정도가 남았다는 게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슈 자체는 상당히 좋은 재료인데, 자, 그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한계들을 조금씩 생각을 해주시면서, 자, 투심이 그래서 계속 붙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뭐 워낙 돈이 많을 때는 니콜라나 뭐 이러한 종목들 막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자, 지금은 워낙 금리가 높은 시장이고 돈이 풀리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짧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오늘 영상은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